안녕하세요. 고정관의 쏙쏙경제 고정관입니다. 정부는 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해마다 발표하는데요. 대체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세법을 세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예산에 대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세법 개정안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완전히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잠재 성장률을 되돌려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뭐 엄청난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을 패권해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만든다든지, 전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또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전혀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세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성장 동력 확충, 필요한 재정 조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재정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오직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일부 뭐 배터리, 반도체, 백신 정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는 거,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가 다 그냥 대부분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돈 퍼주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계속 증세를 해왔거든요. 지금은 증세해 왔는데 내년에는 감세를 하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 감세가 바로 세금을 퍼준다, 국민에게 퍼준다,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세에 따른 재정 부담은 다음 정권에서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개요가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가 경제를 어떻게 재건하고 부흥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그림은 없이 내년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대선을 위해서 세금 감면을 계속 확대해주고 있는, 뭐 지금 예산에도 그냥 거의 현금 살포가 120조 정도 현금 살포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세금 감면까지 해서 국민들에게 대선을 앞두고 그냥 현금 살포 플러스 세제 지원 등등을 막 그냥 하겠다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적인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에는 1조 원 정도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백신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1조 원 정도 생색을 내고 전 국민에게 11조 원의 혜택을 주는 그런 세법 개정안입니다. 4년 만에 증세를 멈췄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증세를 이렇게 해왔죠. 2011년에 6조 7천억, 그 다음에 2018년에 7천억, 2019년에 1,300억, 2020년에 20년에 1조 8천억 이렇게 증세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감면 8천억 정도가 세금이 감면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감면함,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감면함 부분 대부분 다 전략 반도체 배터리 백신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비에 세액 공제를 한 1조 원 정도 하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세금을 퍼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특히 이번에 고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우선 끌게 됐죠. 60% 상속세를 내면서 한국이 정말 놀라운 국가다, 놀랍다, 이게 한번 조롱거리게 된 거죠. 그런 문제라든지 높은 소득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부동산세 같은 것도 언급이 없이 우리 포커스가 내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약 11조 정도의 세금 감면을 하면서 전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의 1조 원 정도 세금 감면해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가 전략 산업의 1조 원 정도, 그다음에 소득세에서 뭐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가장 큰 것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설정해서 45%까지 올렸죠. 그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에 법인세를 2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42%까지 올렸는데 그걸 다시 작년에 45%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법인세 25%, 소득세 최고율 45%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종부세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과세 감면을 그냥 연장하면서 이게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 맡기는 그런 양상입니다. 비과세 감면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핵심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걸 줄이기가 힘들다는 것이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고용증대세액 공제라고 그래서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 세액 공제해주는 거, 그것에서 1조 2천억 정도의 2,800억 세액 공제되고, 창업 중소기업에도 세액 감면이 또 있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또 있고, 근로장려금에도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연도별 세액 감면 효과가 이제 보면은 2022년에 약 1조 2천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3년에 1,900억 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에 이제 대기업에 8,669억 원 감세하는데, 이 대기업에 감세한다는 게 크게 강조를 하고 있군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연구개발 세액 공제에 국가 전략 산업은 세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백신인데, 대기업은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30에서 40%하고 중소기업은 40에서 50%를 한다. 근데 문제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대기업 6%밖에 안 되고 중견기업 8%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 세액 공제가 거의 20, 30%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제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00만 원 추가 공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생계세 공제 뭐 등등입니다. 사실 피부로 실감하기 힘들지만 많은 공제를 여기저기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것만 정말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세금을 공제 혜택을 확대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국가 전략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연구개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합하면 한 1조 2천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사실은 지원을 해야만이, 특히 투자 세액 공제 지원이 있어야만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생존 걸린 미래기술은 1조 1천억만 지원하면서 전 국민의 11조 원을 뿌리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2022년 대선을 목전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세계 개편입니다. 뭐 과하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 종부세나 양도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법인세도 아까 25%의 법인세, 45% 소득세도 손도 안 대고 부동산도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조세 전문가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대한 세원을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많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를 올리면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개선되고, 소득세를 올리면은 소비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부가가치세를 손을 대야 되느냐는 그런 논쟁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언급이 안 되고, 부동산도 여전히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데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전혀 언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지고, 다만 오직 하나, 국가 전략산업을 3대 전략산업 육성하는데 한 1조 원 정도 세액 감면해준다 하는 거 외에는 모두 다 나머지는 중요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부동산세는 다 손을 안 대고 그냥 내년 선거를 위해서 조세 감면을 더 확대해준다 하는 그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엄청나게 많은 23,000여 점에 달하는 고액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미술품 상속세 물납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걸 상속세 물납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론됐는데,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검토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추진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당정 간의 최종 협의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신 유언 발의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를 입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건 역시 여당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엄청나게 많은 23,000여 점에 달하는 국보급 또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물납을 했는데, 이걸 전혀 상속세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또 반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자 혜택을 주느냐, 이런 또 여기에도 이념적인 또 문제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이 미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국가의 기증을 하는 것이 더 위축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또 부자 혜택이다 이런, 정말 우리 좌파 정치인들 모든 걸 이념의 잣대로 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 세법 개정안은 큰 문제는 놔두고 개까지만 손을 대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또 사실 여기 나온 거 외에도 우리가 종부세, 상속세, 높은 상속세, 65%, 최고 65% 달하는 상속세 문제, 그 다음에 완전히 핀가르기 종부세 문제, 높은 양도세 문제, 법인세, 소득세, 이런 문제는 전혀 손을 안 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2023년부터는 글로벌 법인세가 도입됩니다. 글로벌 법인세 제재안이 15% 도입되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23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도 도입됩니다. 이런 걸 2023년에 그런 걸 한국이 대응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국가의 큰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그림에 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거나 그냥 외면하고 오직 2020년 대선에 올인해서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2020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선만 생각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세제 개편안이 나올 때는 예산안과 더불어서 나오면서 예산안에 어떻게 지금 사상 최대 슈퍼 예산을 들어가고 할 것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세제 개편안이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더 많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아마 세금을 더 감면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선전할지 모르겠지만은 4년 내내 법인세나 소득세나 종부세나 뭐 양도세를 올려오다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그런 건 손을 안 대고 그런 것에 왜곡된 그런 부동산 시장 혹은 뭐 여러 가지 법인세, 소득세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11조 원 정도 혜택이 들어가는 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현금 살포와 더불어서 국민에게 일종의 매표를 행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세제 감면을 주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내년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